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보험과 금융을 이야기하는 자리 보금자리입니다.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전신마비 상태가 됐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 가입하는 보험부터는 교통사고 입원 간병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. 그만큼 이 간병비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보금자리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알뜰하게 간병 보장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연금이나 보험을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예전에는 보험도 좀 많이 들었었죠. 네. 근데 이제 그것도 다 해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그거를 타쓰기에서는 뭘 또 이걸 떼와라 저걸 떼와라 뭘 해와라 막 이게 사실은 우리 직업상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귀찮아서 뭐 이번 그래 몇십만 원인데 그냥 내가 내고 말지 이렇게 됐는데 뭐 MRA 촬영하고 뭐 촬영하고 이제 좀 사고가 나서 내가 병원에 이제 좀 입원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어떠한 것도 다 된다고는 하는데 한번 전화를 했더니 뭐 이것 떼와라 저것 떼와라 소견서를 제출해라 뭐 의사를 만나서 뭘 받아와서 뭐 어머 이게 너무 골치가 아파갖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성향이 꼼꼼하지도 못하고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좋아요? 정말 이런 꼼꼼하지 않은 고객한테는 꼼꼼한 설계사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면 그 전문가한테는 내가 병원 갈 때 미리 체킹을 하고 병원을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통원을 할 때 설계사한테 내가 어떠한 이유로 병원에 간다라고 하면 그때 어떤 서류를 병원에서 나올 때 이런 서류를 챙기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. 그럼 그 서류를 다시 병원 갈 필요 없이 떼어오기만 하면 청구할 때 요즘은 팩스로도 굉장히 많이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팩스 청구하시면 보험금이 당일 또는 다음날 거의 대부분 90% 이상 그렇게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고 똑똑한 전문가 한 명을 섭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, 두 분한테. 근데 전환 설계사는 없으셨죠? 네? 전화를 자주 하는 설계사는 없으셨죠? 없어요. 아유, 어떡해요. 그러니까요. 예. 아니, 그게 좀 1년에 한 번씩 좀 이렇게 정말 고객을 위해서 뭐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뭐 잘 지내셨어요? 뭐 아픈 곳은 없었고요. 아니면 지출한 곳은 뭐 그럼 제가 이렇게 그런다 그러면 저는 정말 그런 보험 설계사가 계시다면 저는 내가 아무리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분하고는 평생 같이 갈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,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었어. 좀 더 좋은 설계사를 만나는 게 우리 노유정 씨에게 1번 필요한 조건이 아니 누구한테든지 마찬가지예요.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죠. 그게 노유영 씨가 가지고 계신 그런 고민이 많은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인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매번 이거 청구해야 돼? 라는 것 때문에 이거 또 이제 귀찮은 일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잊고 지내고 보면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이거 되나? 하는 일이 또 비일비재하죠.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이제 2년 이내에 청구를 하셨어야 됐지만 지금은 그것도 3년으로 늘어났고요. 그리고 또 우리 김영규 전문가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그 병원 갔다 올 때마다 청구하시는 것보다는 한 1년에 한 번, 6개월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하시게 되면 이거 몇 푼 받자고 내가 이거 귀찮은 일을 해야 돼? 맞아요.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이 모여 있으니까 훨씬 더 그래도 좀 뽕돈 들어왔네 하는 식의 느낌이라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조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 지났으니 어떡해. 그래. 내가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좀 상황인지라 좀 보험 해약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. 네. 몇 개 정도 해약하신 거예요? 어느 정도 들었는데 어느 정도 해약하셨어요? 뭐 아이들 거 2개 다 했고 저한테도 그냥 뭐 쏠쏠하게 있었던 게 한 3개, 4개 정도였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통 어려우면 이 보험부터 좀 해약을 하잖아요. 네. 그렇죠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좀 손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요? 어때요? 그렇죠. 저희 그 생명보험협회하고 손해보험협회 이제 통계에 따르면 가구당 1인 가구당 거의 뭐 14개 정도의 보험이 있다고 해요. 네. 그러니까 1인당은 3.6개인데 가구당 14개면 뭐
거의 97% 상당히 가까이의 많은 거죠. 어떤 네.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네네.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해약 같은 경우나 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. 그러면 사실상 이제 내 성향이 네. 보험 해지를 좀 많이 한다라고 보면 처음부터 최소한의 보험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조금 여유가 되시면 조금씩 이제 얹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환급을 조금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선택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울 때 좀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마련하시는 것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뭐 이제 요즘 옵션으로서는 이제 약관 대출이나 아니면 중도 인출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. 이제 환급금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은요. 그래서 정리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현재 이미 해지가 이제 하셨다고 해지하기 전에 빨리 불러보지. 네, 시청자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네. 그 40대 주부예요. 네. 네, 저희 아버지께서 그 뇌출혈로 4년 전에 그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속 계세요. 아, 예, 예. 네, 그래서 지금 간병비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예, 아우,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간병비로 한 4년 정도 내셨다면 꽤 막 돈이 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느 정도 소요가 됐을까요? 처음에는 좀 자비를 내다가 나중에 좀 지원을 받긴 했는데 총 예. 계산을 해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좀 들어간 것 같아요. 예, 예, 예. 네, 그래서 혹여라도 저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좀 짐이 되지 않으려면 좀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. 네네네. 그래서 간병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군요. 네네. 알겠습니다. 지금 40대 주부이시고요. 간병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40대 간병인 보험이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. 우선 간병인 지원 특약을 구성했을 때 보험료는 약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의 보험료가 가능하시고요. 근데 이제 단점은 이 간병인 지원 보험은 3년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만약에 이제 갱신형이 싫다. 네네. 그리고 이제 여성분이 지금 40대 주부시라고 하셨는데요. 만약에 그럴 경우에 비갱신으로 준비를 한다면 건강하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질병후유장애 보험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40대 주부라고 가정을 하고 예.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할게요. 그러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뭐 일수는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. 질병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로 인해서 한쪽 다리당 30%의 장애율을 받거든요. 3천만 원 가입했을 때 30%인 900만 원을 그냥 이렇게 진단금 형식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럼 900만 원을 받으셔서 이제 그 자금으로 간병인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 오시는 거고요. 만약에 이제 간병인을 쓰셨다라고 하면 그냥 뭐 간병인이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치고 한 달인 30일까지 해서 3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간병인 지원 일당의 보험을 같이 준비했었다면은 30일 동안 입원을 했다고 했잖아요. 예. 그러면은 뭐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1급으로 10만 원 가정했다. 그럼 30일이니까 곱하기 뭐 10만 원 곱하기 30 했을 때는 300만 원을 다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같이 구성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죠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간병인 일당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 간병인 지원 그 특약에서도 그냥 일당으로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를 내가 그냥 일수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4만 원까지 받았다고 하면은 한 달 동안에 12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만약에 합치신다라고 하면 네. 내가 간병인 부르지 않고 질병후유장애에서 진단금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900만 원에 뭐 120만 원까지 받게 되면 1,0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오랫동안 이제 아버님을 간병을 하다, 제 간병비가 부담스럽구나를 깨달으셨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저희가 또 다양한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.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나이대, 건강 상태에 맞게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물론이고요.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 저희 보금자리로 전해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험과 금융을 이야기하는 자리, 보금자리.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